3교시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3교시는 뭐냐면요. 이제 이어서 분양금 공사비 지급형이라는 게 있어요. 공사비 분양금 공사비 지급형은 공사비 대물 변제형과 유사해요. 유사한데 여기서 이제 건설회사가 대물로 이제 공사비를 받는 게 아니라 분양 대금으로 이제 나누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얘기예요. 토지 소유자가 있고, 토지 소유자가 당연히 땅을 대고, 건설 자금의 일부를 대고, 건설회사가, 건설 자금의 일부를 부담한다 이거죠, 이렇게. 이건 이제 우리가 지주공동사업이라 하는데, 그냥, 뭐 이렇게 공동사업이죠. 원래는 이제 건설회사는 자금을 대지 않고, 도급 방식에서는 그냥 그 전체 자금을, 건설 자금을 토지 소유자가 부담하는 건데, 공사비 대물, 변제 방식이나 분양금 공사비 지급형에서는 이 건설회사가, 건설 자금의 일부를 댄다는 얘기예요. 그럼 일종의 공동사업이 되는 거예요, 공동사업. 그래서, 토지 소유자와 건설회사 간의 공동사업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네, 그러면 이제, 준공이 됐을 거 아닙니까? 그럼 준공된 물량이 있잖아요. 이 물량을 토지 소유자와 건설회사 간의 계약에 의해서 배분하죠. 이게 바로 공사비 대물 변제라는 거고, 그 다음에 분양금 공사비 지급형이라는 건 이 준공된 이 물량을 분양을 하는 겁니다. 그럼 분양금, 즉 분양 대금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이 분양금을 토지 소유자와 건설회사 간의 계약에 의해서 배분하는 거예요. 그럼 이걸 뭐라고 그래요? 분양금 공사비 지급형. 이거는 이제 물량으로 주니까 이거는 뭐야? 공사비 대물 변제. 근데 우리나라는 주로 뭘 쓴다고 그랬어요? 이걸 쓴다고 그랬죠. 재개발, 재건축의 경우에는 이걸 한다고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건 뭐야? 이건 일반 분양 물량. 이건 뭐예요? 조합원 물량. 이렇게 나누는 거죠, 이렇게. 보통 이렇게들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혹시, 이해가 잘 안 되는 분들은 그 재개발, 재건축 했을 때 신문에 나오거든요. 그 내용을 좀 관심 있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뭐가 있냐면은, 이번에는 이제 사업 위탁형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 사업 위탁형에서 나오는 게 이제 PM이니 CM이니 이런 게 나와요. 참 이게 여러분들 처음 공부하는 분들은 알아듣기 힘들 수도 있겠는데 PM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CM이라고 있습니다. 컨스트럭션 매니지먼트. CM, PM 그러는데 특히 CM을 건설 사업 관리라고 그래요, 이걸.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 이런 얘기예요. 일단 읽어 드릴게요. 자, 토지 소유자가 소유권을 유지한 채 개발업자에게, 여기서 이제 토지 소유자가 누가 되냐면 이제 건축주가 되는 거예요. 건축주 또는 시행자. 그 다음에 여기서 말하는 개발업자라는 건 누구를 얘기하냐면 개발 대행업자. 요 이자들 얘기하는 개발 대행업자, 이자들. 여기서 말하는 개발업자라는 건 이자들 얘기하는 거예요. 시행을 맡기고 개발업자는 시행에 따른 수수료를 받는 형태이다. 받는 방식이죠. 따라서 사업의 진행을 부동산 개발 대행업자에게 위탁하는 형태이다. 자,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 이자들에게 뭘 준다는 거예요? 수수료를 준다 이거죠. 만약에 사업 위탁 방식 또는 수탁 방식에서 개발 이익을 토지 소유자와 그다음 개발업자에게 배분한다. 그럼 무조건 틀린 거예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중요한 건 뭐야? 이 대행 수수료 먹는 거거든요. 야, 도대체 이게 또 무슨 말이냐? 이렇게 되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이제 여기가 토지 소유자가 쉽게 말하면 시행자이면서 이제 이 건축주, 시행자가 되는 거죠. 같은 말입니다, 여러분. 건축주, 시행자. 이게 되고 뭐가 돼요? 건설 자금을 대는 거죠, 이렇게. 이건 전부 다 누가 하는 거예요? 이 건축주가 하는 거예요. 갑이라면. 갑이 땅을 대고, 그 다음에 건설 자금을 대는 거죠. 그럼 당연히,
이 시행할 수 있는 권리, 즉 뭐냐면 공사할 수 있는 권리, 이거 시행권이라는데요. 시행권은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갑에게 있는 거예요. 그럼 갑의 명의로 이제 분양이 나가겠죠. 만약에 물건이 준공이 되면 누구의 명의로 분양이 될까요? 갑의 명의로 분양이 돼요. 그럼 갑의 명의로 분양이 되니까 분양 대금도 누구한테 귀속돼요? 당연히 갑에게 귀속되는 거죠. 이렇게 분양을 치게 되면은. 여기까지는 알겠다 이거죠. 여기까지는. 근데 이 일련의 과정이 보통 복잡한 게 아니란 말이죠. 이게 보통 복잡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나중에 이제 다 만약에 이제 여러분들이 그 뭐죠 토지 중개 같은 거 하게 되면 특히 이제 여러분들이 토지 중개를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상가부지라든가 또는 지산이라고 그래요. 지식산업센터 이런 이제 부지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중개를 하다 보면 이런 내용을 알아야 이제 뭐예요? 그 매수인, 토지 매수인이죠. 매수인, 매도인과 매수인에 대해서 이렇게 중개를 잘 편안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과정을 모르면 어떻게 돼요?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기초고요. 여러분들이 더 실무에 나가셔가지고 더 많이 공부를 하셔야 돼요. 일단 시험 공부용으로 우리는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럼 다시 한번 토지 소유자가 뭐야? 갑입니다. 이자가 이제 건축주 시행자가 되는 거고 건설 자금을 다 누가 부담하는 거예요? 이 갑이 다 부담해요. 그럼 결국은 분양 대금은 당연히 누구한테 들어와요? 요 갑에게 다 귀속되는 거죠. 이자가 이제 시행권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 시험에서 뭐라고 표현하느냐? 사업의 명의는 뭐예요? 토지 소유자 명의로 사업이 진행된다. 이렇게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이건 맞다 하셔야 돼요. 그러면 진행은 누구의 명의로 진행돼요? 토지 소유자의 명의로 진행돼요. 그래서 다시 이야기하면 여기 보면 여러분 분양금 공사비 지급형이나 그 다음에 여기 보면 공사비 대물 변경이나 전부 다 토지 소유자 명의로 사업이 진행되는 겁니다. 이거. 그러니까 조합의 명의로 재개발, 재건축 조합의 명의로 사업은 진행되는 거예요. 당연한 거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이제 이게 뭐냐 이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뭐가 있냐면은 뭐 사업 이제 천천히 설명드리면 뭐 부지 선정 또는 자금 조달. 그 다음에 자금을 이제 조달하는데 어떻게 자금을 조달하는 게 가장 합리적인 거냐. 그 다음에 이 어떤 건축 계획은 어떻게 세워야 되는 거냐. 시공자는 누굴 선정해야 되는 거느냐. 그러면 이제 시공자 선정이 되면 또 사업이 들어가게 되면 이걸 감리를 해야 돼요. 감리. 감리를 잘 안 하면 이제 뭐 부실 시공 일어날 수 있단 말이에요. 감리해야 되고. 여러분 보시면 저도 저희 집 수리를 하면서 느낀 거지만은 집을 수리하잖아요. 10년이 폭삭 늙어요. 해보신 분 다 제 말에 동의하실 겁니다. 신경 쓸 게 너무 많아요, 이게. 뭐 예를 들어서 전기, 목공, 타일, 그 다음에 도배장판은 뭐 기본이고요. 그거는 뭐 베란다, 샤시, 그 다음에 이제 화장실, 아주 스트레스 엄청 받아요, 이게. 하다못해 집에 인테리어 하는데도 그렇게 스트레스 받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 뭐 예를 들어서 몇백억짜리 공사다. 그건 뭐 어마어마한 거죠, 이게. 그러니까 이 갑이 다 일일이 이걸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때 이제 컨설팅이죠. 컨설팅, 이 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이게 자문을. 그러면 이 자문을 해주는 회사를 뭐라고 그래요? 이거를 부동산 PM이라고 해요. 그래서 프로젝트 매니저도 그러죠. 프로젝트 매니저. 그 PM사라고 그래요. 이 PM사를 뭐라고 그래요? 여기서는 이 개발업자라고 표현한 거예요. 시험에서는. 여기서 말하는 개발업자라는 것은 부동산 개발 대행업자 또는 부동산 개발 자문사 또는 컨설팅 회사를 PM사라고 그래요. 이 매니저의 도움을 받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이 매니저가 사업에 관여해서 일일이 다 해줍니다. 이거를. 그 다음에 이제 또 비슷하게 하는 게 이제 공사하게 되면 공사하면 이제 감리를 해야 되거든요. 이 공사 감리하는 회사들이 이걸 CM사라고 그래요. 건설 사업 관리. 그래서 이제 이런 회사들이 도움이 필요하다. 이건 전부 다 이거는 컨설팅 해주는 거, 컨설팅. 예, 그래서 이제 보시면 부동산 개발의 컨설팅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P임사가 있고 C임사가 있어요. 이렇게. 이 이자들을 통칭해서 뭐라 그래요? 개발 대행업자라고 그래요. 그럼 이자들이 어떻게 돼요? 도움을 받아서 사업을 진행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분양은 어떻게 할 거냐. 그다음 임차인 모집은 어떻게 할 거냐. 뭐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조율하는 거죠. 교통정리하는 거예요. P임사가 다 교통정리합니다. 이거를 우리가 사업을 갑이 이자에게 위탁했다. 사업 위탁형, 수탁형이라 하는 거예요. 그럼 사업 위탁형 또는 수탁형은 누구의 명의로 사업이 진행돼요? 토지 소유자의 명의로 사업이 진행되고, 당연히 여기서는 갑이 이 P임사에게 당연히 소유권 이전하거나 그런 건 나오지 않죠. 컨설팅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사업을 이렇게 많이 합니다. 현실적으로. 그래서 이제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제 토지 중개할 때 누구랑 이제 맞닥뜨리냐면 이 P임사, 부동산 개발 P임사로다가 많이 맞닥뜨려요. C임사는 만날 일이 거의 없고요. 주로 만나는 게 여기 이제 직원들과 맞닥뜨려요. 그래서 이 직원들이 와서 토지를 뭐 분석을 하고 뭐 땅이 어디 있느냐, 무슨 땅이 있느냐 이런 걸 다 여기하고 해요. 여기하고. 그리고 최종 계약 단계에서 이제 여기하고 갑을 만나서 이제 매수 이제 매매 계약을 체결하는 거죠. 여기를 최종적으로 이제 여기를 만나게 되죠. 근데 처음에 접촉을 할 때는 여기랑 접촉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자들이 전문용어를 막 쓴단 말이에요. 그 중개하시는 분들을 좀 얕잡아 보고 막 전문용어를 써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다? 그러면 이거 다 놓치는 거죠. 그러니까 알아들어야죠, 이거를. 그래서 이제 뭐 그렇게 생각하시고 조금 불편하신 분이 계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받아들이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제가 민간 개발 방식은 거의 본고사 수준이에요. 더 이상 강의할 것도 없어요. 입문 과정인데 미리 다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뭐 어려운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다 해버리면은 부동산 개발에서 2문제에서 3문제 나오는데요. 다 맞힐 수 있어요. 이게. 그러면 이제 이 정도가 답니다. 이게. 자,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 근데 이제 또 하나 하는 건 전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 그 대한민국에서 제가 이렇게 뭐 아주 그냥 굉장히 잘 알려진 강사라고는 저는 말 못합니다. 그렇지만 뭐 이렇게 이런 부분들 중간중간에 이런 부분들은 대한민국에서 저만 이렇게 강의할 수 있습니다. 타의 추종을 불허해요, 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왜냐? 실무 쪽도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아주 잘 안다라는 건 아니지만 꽤 많이 알고 있습니다. 실무 쪽도. 실무를 모르고 어떻게 해야 돼요? 수업할 수는 없단 말이죠, 이게. 그래서 이쪽 부분도 제가 강한 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잘 들어두시면 이해하기가 편할 겁니다. 오해는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디로 가느냐? 이제 뭐로 가냐면은 이제 이 토지개발 신탁, 개발 신탁이라는 건데 이게 이 신탁이라는 걸 좀 이해를 해야 돼, 신탁. 그래서 이제 이 신탁이라는 게 있는데 용어를 좀 아셔야 돼요. 이 신탁법에 의한 건데 신탁이라는 게 뭐냐? 믿고 맡긴다는 얘기예요. 신탁이라는 게 뭐냐? 신탁이라는 게 뭐냐? 믿을 신, 부탁할 탁이에요. 이게 신탁이라는 거예요. 믿고 맡긴다 이런 뜻입니다. 믿고 맡긴다. 그럼 신탁이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그럼 무조건 뭐가 따라 나와야 되냐면 소유권 이전 이게 나와야 돼요. 그래야 신탁 계약의 가장 기본적인 요건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신탁법에 의한 근거 법규 신탁법이에요. 신탁법에 의한 그 신탁이 계약이 이제 완성되기 위해서는 요건상 뭐가 돼요? 소유권이 이전이 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뭘 배우느냐? 등기법 시간에 부동산 신탁 등기를 배웁니다. 그 왜 배우느냐? 이 부동산 신탁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소유권 이전이라는 걸 잘 아셔야 돼요. 근데 혹시 시험 문제 풀 때 소유권 이전 이거 나오면 신탁밖에 없어요. 그럼 신탁을 찍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용어를 좀 해야 되는데, 그럼 이제 여기 뭐가 나오냐? 잘 보세요. 위탁자, 신탁자 같은 말입니다. 이거 용어 헷갈리면 안 됩니다. 위가 맡길 위자예요. 탁이 부탁할 탁이고. 그래서 부탁하는 자 또는 신탁자, 믿고 맡기는 자 같은 말입니다. 그럼 이제 뭔가 그 믿고 맡기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부동산이라는 얘기죠. 그럼 부동산 신탁이 되는 거예요. 동산이면 동산 신탁, 금전이면 금전 신탁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 그러면 부탁을 받는 자가 있잖아요. 이걸 받을 숫자, 부탁할 탁자 해서 부탁을 받는 자를 뭐라고? 수탁자라고 그래요. 수탁자. 그럼 수탁자는 부동산의 경우에는 대부분 부동산 신탁회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신탁회사가 한국 토지신탁이에요. 거기 제일 큽니다. 한국 토지신탁, KB부동산 신탁, 뭐 무궁화 신탁, 이 신탁회사 꽤 많아요. 그럼 신탁회사가 수탁자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신탁회사를 다시 요걸 없애서 신탁사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이 전문 용어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말장난 같은데 시험에는 그걸 악용해요. 여기 보면 신탁자가 나오죠. 여기는 신탁사가 되잖아요. 헷갈리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신탁사가 뭐죠? 신탁회사. 그 다음에 수탁자 같은 말이 돼요. 그러면 신탁계약을 체결하면 무조건 어떻게 되느냐? 토지 소유자에 의해서 어떻게 돼요? 위탁자죠. 수익자를 정하게 돼 있어요. 수익자를. 위탁자가 정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갑이면 주로 수익자는 뭐야? 갑이 되겠죠. 갑. 근데 갑이 제3자인 을로 정할 수도 있어요. 이건 누구 마음이냐? 갑 마음이에요. 신탁계약 체결할 때 수익자를 누가 지정하느냐는 갑이 선택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신탁의 목적이 있어야 되는데 개발 신탁이다 이거죠. 개발해달라 이거죠. 그러면 이제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개발 신탁을 체결하고 계약을 체결하고 체결을 하게 되면 자 뭐가 있어야 돼요? 토지 소유권이 일로 이전이 돼야 돼요. 이렇게. 그래서 토지 소유자가 바뀌는 거죠. 그래서 누구로 바뀌어요? 위탁자에게서 수탁자로 소유권 이전됩니다. 왜 형식적이냐? 형식적이라고 되어 있죠. 왜냐하면 만약에 이제 계약이 종료가 되면 종결되면 다시 원상 회복 돌아갑니다. 이렇게 믿고 맡겼으니까 그럼 신탁의 목적이 달성이 됐대요. 그럼 다시 원상 회복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형식적으로 소유권 이전돼요. 그 다음에 이 수익자로 지정된 자에게 이 신탁회사는 뭘 발행하느냐? 수익증권을 발행합니다. 수익증권 또는 이거를 수익권 증서라고 해요. 수익권 증서라는 걸 발행해요. 수익권 증서에 보면 이제 예를 들어서 갑이다. 쉽게 하면 누가 될 수 있을까요? 이게 만약에 이런 얘기예요. 조입니다. 박상우가 제 이름이 박상우니까 박상우가 이제 토지 소유자예요. 개발 신탁 계약합니다. 신탁회사하고 수익권 이전하죠. 동시에 내가 수익자를 정한단 말이에요. 수익자를 누구로 정했느냐? 제가 제 집사람과 제가 아들이 둘이 있습니다. 아들 둘을 수익자로 정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신탁계약 체결되면 수익권 증서에 우선 수익자가 나온단 말이에요. 우선 수익자. 우선적으로 수익을 받을 수 있는 자. 수익자가 누구냐? 받을 숫자, 이익자. 이자는 이익만 받는 거예요. 이걸 누가 되는 거냐? 수익권 증서에 제 집사람과 제 아들 둘이 뭐가 돼요? 우선 수익자가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배당을 이제 누가 받는 거예요? 배당을 제 집사람과 아들 둘이 받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수익권 증서를 원래는 수익증권이라고 시험에 나오는데 이건 왜 이렇게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거 수익증권이 아니라 엄밀한 의미에서는 수익권 증서입니다. 근데 시험에 수익증서라고 나올 수도 수익증권이라고 나올 수도 있습니다. 수익증권이라고 나올 수 있는데 엄밀한 의미에서는 수익권 증서입니다. 그래서 이제 수익권 증서 또는 수익증권을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발급을 한단 말이에요. 이자에게. 그리고 난 다음에 이자에 의해서 이제 사업이 진행이 되는 거예요. 신탁회사가. 사업이 진행되고, 자, 이제 사업이 진행돼서 어떻게 돼요? 분양 또는 임대를 하지 않습니까?
분양형, 임대형이라는 건데, 분양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분양을 하면 이거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분양을 하게 되면 그 분양대금을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이익금을 수익자에게 배당해주고 끝나는 거고, 종결되는 거죠. 그 다음에 임대형은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신탁회사가 임대까지 해줍니다. 해줘서 임대 수익을 수익자에게 배당해주고, 그 다음에 그 신탁 계약 기간이 이제 종결이 되면, 끝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다시 원상회복, 이게 돌아가는 겁니다. 이렇게, 이런 형태로. 그래서, 임대형과, 분양형과 임대형,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 이제 이걸 설명해 드릴게요. 자, 이제 설명을 하면, 자, 그러면 이제 일단 읽어드릴게요. 자, 동그라미 읽어보세요. 토지 소유자가 이제 위탁자 또는 신탁자예요. 개발을 목적으로 대상 토지를 수탁자에게 신탁하고, 그 다음에 수탁자는 그 토지를 개발 또는 임대하거나 분양하여 수익을 올려 수익자에게 교부하는 행위다.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러면 이제 이게 무슨 말이냐? 요거를 좀 더 설명을 하면,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기 보십시오.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 제가 토지 소유자예요. 저 갑입니다. 근데 이제 이 땅을 개발을 해야 되는데 내가 개발할 능력은 안 된다 이거죠. 개발할 능력이 안 된다. 왜냐? 이 부동산을 개발한다는 건 이거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 그러니까 여기에 쭉 이 잔뼈가 굵은 사람들이 하는 거지. 그 어지간한 사람들은 엄두가 안 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국 무슨 말이냐? 그 상당한 사람들이 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게 개발하는데 쉬운 일이 아니니까 그럼 부동산 개발을 전문으로 하는 회사들이 있잖아요. 그게 바로 부동산 신탁회사예요. 그래서 부동산 신탁회사가 이 부동산 개발을 전문으로 한단 말이에요. 이게 신탁회사들이. 그러면 이제 이 토지 소유자가 갑이 여기가 신탁계약, 개발 신탁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래서 토지 개발 신탁이라 해요. 네가 개발해라. 네가. 나는 그 자금도 없고, 그 다음에 땅은 있는데 자금도 없고, 개발할 능력도 없고, 분양 능력도 없다. 그러니까 네가 해라. 그럼 오케이. 계약을 체결합니다. 이렇게. 그러면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무조건 소유권 이전. 소유권이 이전돼서 그 소유자가 갑에서 신탁회사로 소유권이 이전돼요. 그럼 신탁회사가 뭐가 돼요? 토지 소유자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요걸 아셔야 돼요. 그러면 등기부를 이제 열람을 하게 되면 갑에게서 신탁회사로 소유권 이전이 됩니다. 그러면 등기 원인은 뭐냐? 그러면 신탁으로 나와요. 매매가 아니라 신탁.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거기 신탁 원부가 있는데 그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좀 더 공부를 더 한 다음에 하시고 그렇습니다. 이게 중요한 말이에요. 그러면 이 땅이 누구한테 와 있느냐? 신탁회사에 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제가 집사람과 제 아들들을 수익자로 지정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 신탁회사는 여기다가 뭘 주느냐? 수익권 증서를 교부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당해 개발 사업은 어떻게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서초구 방배동 100번지 일대의 이 신탁 계약의 내용이 되는 대상 토지를 개발 이후에 그 개발 이익을 누구에게 이제 배당해 준다? 요 집사람과 아들들에게 배당해 준다라는 요 증서가 딱 있단 말이에요. 이게 아주 중요한 거죠. 이거 없으면 안 되는 거죠. 이게 권리 증서인데 이게 권리가 있는 거예요. 이 둘에게 이렇게. 그러니까 저가 될 수도 있고 제 집사람과 아들들이 될 수도 있고. 저도 좀 이렇게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어요. 이거 참. 그냥 뭐 수업을 하니까. 자, 이제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땅이 여기 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자가 신탁회사가 자, 이 수탁자죠. 수탁자에게 땅이 와 있다는 거예요. 여기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이 이제 뭐예요? 이자가 시행자가 되는 거예요. 이자가. 그래서 신탁회사가 시행자가 돼서 건축허가 누가 받는 거예요?
신탁회사가 건축허가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건축 계획 같은 것도 다 신탁회사가 세우고, 자금 조달도 그렇고, 그러면 이제 자금 조달도 누가 해요? 신탁회사가 하고, 그 다음에 원리금도 누가 갚아요? 신탁회사가 원리금 갚고, 그 다음 공사라면 공사비 줘야 되잖아요. 그거 누가 줍니까? 이 신탁회사가 주는 거예요, 이게. 다. 하고 난 다음에 분양하면은 당연히 그 분양자가 누가 돼요? 신탁회사가 분양자니까 분양대금이 일로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럼 그 분양대금으로 신탁회사가 공사비도 주고, 그 다음에 부채도 상환하고, 기타 자기 보수도 있잖아. 신탁 보수. 또 빼고, 그 나머지가 있잖아요. 나머지. 그 나머지를 누구에게 배당해 주는 거예요? 바로 이 수익자에게 배당해 주고, 이 신탁계약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종결되면서 분양을 쳐버리면 그 뿐이고, 근데 만약 임대형이다. 그러면 임대 그 형이면 그 대상 부동산을, 그 계약 기간이 끝나면 다시 원상 회복하면서 딱 종결되는 거죠. 이렇게. 이게 바로 뭐야? 이게 토지 개발 신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조를 잘 아셔야 돼요. 위탁자 또는 신탁자, 수탁자, 신탁사, 신탁회사. 이거는 뭐야? 수익자. 이렇게 이런 구조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신탁하면 뭐야? 소유권 이전. 이게 나와야 돼. 이게.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뭘 보냐면은 저걸 좀 많이 보셔야 돼. 이렇게 아파트라든가 또는 뭐야 상가 분양 또는 뭐야 저기 뭐야 이런 그 상가 분양이라든가 또는 저기 그 이런 것들을 분양하는 거 보면 이제 뭐가 있느냐 거기 보면 이제 그 분양 광고를 보시면 시행자가 무슨 신탁회사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무슨 예를 들어 KB 부동산 신탁회사 뭐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럼 시행자가 신탁회사잖아요. 그러면 거의 무슨 신탁이에요? 이 개발 신탁이에요. 개발 신탁이라는 얘기예요. 그럼 벌써 이거는 벌써 개발 신탁이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가 이제 시행자가 되는 거니까 여기서 사업이 진행이 되는 거예요. 이쪽에서. 그래서 이런 내용을 좀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가 있냐면은 자 정리하면 이렇게 돼요. 우리 시험에 뭐라고 나왔느냐 이렇게 나왔어요. 이 개발 신탁 또는 토지 신탁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개발 자금을 건설 자금을 위탁자 여기 위탁자가 여기잖아요. 위탁자가 행한다. 틀렸죠. 누가 해요? 여기서 다 하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 다 하는 거죠. 그죠? 예, 이렇게 이런 식으로 나온 적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막 말을 풀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은 채로 이런 식으로 나와요.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죠. 소유권이 이전이 돼야 되는 거죠.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이제 그러면 혹시 이제 그 못 알아듣는 분들은 뭐냐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등기법 시간에 이제 그 신탁 등기도 배웁니다. 예, 신탁 등기를. 신탁 등기 배우면은 이 용어들이 그대로 나와요. 나오니까 그거 듣고 다시 한번 또 보면은 뭐 다 이해가 됩니다. 어려운 거 하나도 없어요. 자, 그리고 컨소시엄 구성 방식은 아까 봤고 이렇게 되는 건데 이제 요것과 요거를 비교해야 돼요. 사업 위탁형과 토지 신탁 요거를 구별해야 돼요. 자, 보세요. 이제 이게 두 가지를 구별해야 되는데 사업 위탁형 또는 수탁형은 자, 시행자, 토지 소유자가 토지를 확보하고 건설 자금도 토지 소유자가 이제 확보하는 거예요. 당연히 사업은 누구의 명의로 진행돼요? 토지 소유자의 명의로 진행이 되는 거고 단순히 이 개발업자, 여기서 개발업자는 개발 대행업자죠. 이자들에게는 단순히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어떤 컨설팅의 대가로 그냥 수수료 주고 끝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만약에 사업 위탁형이나 또는 사업 위탁 또는 사업 수탁형에서 개발 이익을 나눠 먹는다. 이런 소리 나오면 틀린 거죠.
이건 뭐 말이 안 돼요. 수수료 주는 건데. 개발 이익을 나눠줄 수가 없는 거죠. 이게. 예, 그러면 무조건 X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사업 위탁형에서 형식적으로 어떻게 돼요? 토지 소유자에서 개발업자에게 형식적으로 소유권 이전된다. 뭐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아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컨설팅 업자에게 누가 소유권을 말이 안 되죠. 근데 이게 이제 내용을 잘 모르면 뭐가 뭔지 모르니까 말려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자, 그 다음에 이제 토지 개발 신탁이라는 게 있는데, 자, 토지 개발 신탁 또는 개발 신탁이 나면 위탁자, 수탁자, 수익자가 나와야 돼요. 그래서 위탁자, 수탁자, 수익자. 자, 토지 소유자인데 개발 능력이 없잖아요. 땅은 있는데 위탁자, 개발 신탁 계약을 체결하죠. 신탁회사와. 그럼 당연히 어떻게 돼요? 소유권은 이전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누가 이제 사업의 주체가 되고 시행자가 되는 거예요. 이 신탁회사가 시행자가 되고 모든 개발 행위를 신탁회사에 있어서 이제 작동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수익자 지정하잖아요. 수익자 지정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수익자에게 이 신탁회사는 수익증권을 이제 교부하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모든 개발 행위는 이제 누구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요 신탁회사에 의해서 다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설명할게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금 조달, 이제 대출 받고, 그 다음에 시공자 선정해서 공사 들어가고, 그 다음에 건축허가도 당연히 어디서 받아요? 신탁회사가 건축허가 받고, 그 다음에 땅 소유권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그 시공자 선정한 다음에 시공업자에게 공사비 주고 대출 받아서, 그리고 이제 분양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분양 대금은 누구한테 들어와요? 이 신탁회사 일로 들어온단 말이에요. 일로. 그러면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요? 부채를 상환하고 공사비 주고 그다음 자기 신탁보수 빼먹고 나머지를 누구한테 배당한다? 수익자에게 배당해주는 구조가 바로 개발 신탁이죠. 그러면 이 개발 신탁에서는 어떻게 돼요? 중요한 말이 소유권이 이전된다. 이게 아주 중요한 표현이 되는 거죠. 그렇죠? 사업 위탁형에서는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죠. 근데 여기서는 소유권이 이전된다라는 거. 그래서 신탁 믿고 맡긴다. 그러면 이퀄 뭐야? 소유권 이전. 이렇게 누구에게서 누구에게로 위탁자에게서 수탁자에게로 소유권이 이전된다. 이렇게 알고 계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은 여기가 소유권이 여기 와 있어야 이 신탁회사가 이제 뭐야? 시행자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건축주가. 땅이 없는데 뭐 어떻게 건축주가 될 수 있겠어요. 그래서 무조건 땅부터 넘겨받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어디로 가느냐. 그래서 민간 개발의 이용을 좀 받고, 이제 나온 게 뭐냐면은, 이제 SOC 사업에 민간 자금 도입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근거 법규는 뭐냐면, 사회 기반 시설에 대한 민간 투자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에 의해서 이제 이 용어만 좀 아시면 돼요. 용어만. 그래서 이제 여기서 뭐가 나오냐? BTO, 이제 여기 나오면 BTO, 그 다음에 BTL, 그 다음에 뭐 BOT, BLT, BO. 이게 나오는데 아주 시험에 이거 잘 나와요, 이거. 별것도 아닌 건데, 참, 잘 나옵니다. 그래서 용어를 좀 봐야 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요 배경이 뭐냐면 SOC 사업이라는 게 뭐냐면 사회 기반 시설이라고 돼 있잖아요. 사회 기반 시설을 요 사업하는 걸 SOC 사업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영어로 Social Overhead Capital이라는 얘기인데 사회 간접 자본 이런 얘기인데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이런 거죠. 여러분들이 이제 뭘 배우냐면 이제 그 공법 시간에 뭐 정비 기반 시설 또는 기반 시설 이런 걸 배울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가장 대표적인 게 도로입니다. 도로 그다음에 뭐요? 전철, 도로, 상수도, 전기 이런 걸 전부 다 사회 기반 시설이라고 그래요. 이런 걸. 학교 이런 거. 그러면 이런 거를 원래는 전부 다 이 사회 기반 시설은 누가 하는 거예요? 정부가 재정으로 하는 거예요. 정부 재정으로. 그런데 이제 IMF 때 이제 우리나라가 부도가 났잖아요. 우리나라가 부도가 나면서 이제 어떻게 돼요? 이게 이제 돈이 있어야 사업을 할 거 아닙니까? 이게 아무 못 한단 말이에요. 도로도 못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야, 전철도 그렇고, 그 다음에 그 다리를 놔야 되는데, 뭐 돈이 있어야 다리를 놓지. 못 한단 말이죠. 그래서 민간 자본을 이 사업에 도입하기 시작해요. IMF 이후에. 예, 그러면서 도입된 게 이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어떻게 해요? 이 사회 기반 시설을 건설하는데 그 건설 자금을 누가 되는 거? 민간 자금으로 조달을 하는 거예요. 민간 자본으로 조달을 해서 사업을 한 다음에 그거를 이제 그래서 조속하게 속히 기반 시설을 어떻게 해야 돼요? 확보하는 거죠, 이게. 그 대신 이제 이 민간 자본을 댄 자에게 그 공사비를 줘야 되잖아요. 이거 어떻게 주느냐, 이거를 어떻게 주느냐에 따라서 BTO와 BTL로 나눕니다. 그럼 이제 하나하나 보면 이제 빌드라는 게 뭐냐면 이 사회 기반 시설에 이제 이 사회 뭐 생각하시면 되냐면 여러분 이거 여기 뭐나 예를 들어서 이제 인천대교라고 있어요. 인천대교. 여러분 인천대교 이제 우리가 그 인천공항 가려면 인천대교를 건너야 되잖아요. 인천대교가 이 BTO 방식이에요. 그래서 민간 자본으로 이걸 개통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톨비가 좀 비싸죠. 그다음에 민자 고속도로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고속도로인데 이거는 도로공사가 개통한 게 아니라 민간 자본으로 한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톨비가 비싸요. 그러니까 톨비가 비싼 건 대부분 BTO 방식이라는 거예요, 이게. 자, 그래서 민자 고속도로, 이거 대교, 그 다음에 민자 경전철. 경전철도 민자 방식으로 이거 많이 합니다. 민자 방식 하면 이건 뭐야? BTO 방식이라는 거예요, 이거. 이런 것들이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BTO 방식의 대상이 돼요. 자, 그럼 하나하나 봅시다. 여기 빌드라고 나오죠? 빌드가 뭐예요? 건설이잖아요. 그래서 뭐 다리가 됐든, 전철이 됐든, 또는 대교가 됐든, 다리가 됐든, 민간이 자금을 대요. 그래서 시설을 건설하는 거예요. 민간 자금을 대고 자기가 건설합니다. 빌드. 그 다음에 완공이 되죠. 완공이 되면 소유권을 정부에 또는 지자체에 이전해요. 이전한다. 그래서 영어로 트랜스퍼, T. 트랜스퍼라는 게 뭐냐면요. 이 바꾸는 거예요. 이전하다, 이런 거를 이제 갈아타다, 이전하다 이런 걸 영어로 뭐라 그래요? 트랜스퍼라고 그래요. 또는 번역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어요. 갈아타다. 예를 들어서 버스에서 이제 택시로 갈아타다. 또는 전철에서 이제 버스로 갈아타는 걸 뭐라 그래요? 트랜스퍼. 근데 이거를 이제 이전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어요. 이전되며 일정 기간 동안 사업 시행자에게 운영을 뭐라 하냐면 이제 오퍼레이트라고 해요. 오퍼레이트는 뭐야? 운영이라는 거예요. 운영. 그래서 빌드, 건설. 그래서 민간 자금으로 건설하고 그 다음에 준공이 되면 트랜스퍼는 뭐 하나 해야 돼요? 이전, 소유권 이전, 건설, 그 다음에 운영. 운영이 영어로 오퍼레이트예요. 운영하여 사용자에게 시설 이용료를 징수하여 투자 자금을 회수하는 방식이다. 그래서 민자고속도로, 경전철 이거 나오죠.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 인천대교가 됐든 민자고속도로가 됐든 경전철이 됐든 민간 자본으로 건설하는 거예요. 빌드. 그 다음에 준공이 되면 국가나 지자체에 소유권 이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트랜스퍼. 그 다음에 이제 이 민간 자금을 댄 자는 자기도 공사비를 빼야 되잖아요. 투자를 했으니까. 투자금을 어떻게 해주느냐? 협약에 의해서 운영 기간을 정해줘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보통 30년이에요. 30년 동안 네가 톨비 받아서 운영해서 공사비 빼먹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30년 동안 이 대교의 톨비, 이 고속도로의 톨비, 경전철의 운임을 누가 먹는 거예요? 민간 자금을 대는 자가 먹는 거예요. 몇 년 동안? 30년 동안. 그래서 운용해서 네가 빼먹어라. 이런 얘기죠. 그리고 무슨 방식이라고 그래요? BTO 방식이래요. BTO. 그래서 빌드, 건설, 트랜스퍼, 소유권 이전, 그다음 오퍼레이트, 운영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BTO 방식으로 많이 합니다. 요즘. 그래서 이제
여러분 이제 부산에 가시면 이제 뭐가 있냐면 거기가 부산 남항대 부산 이제 여행 가시면 아실 거예요. 남항대교, 북항대교 뭐 많습니다. 거기 거기가 이제 바다니까 다 BTO 방식이에요, 여러분. 뭐 마창대교 다 BTO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톨비가 비싸요, 이게. 그래서 부산 가시면 막 예를 들어서 이제 바다를 끼고 막 이렇게 그 다리를 건너잖아요. 전부 다 톨비가 비싸다는 걸 아셔야 돼요, 이게. 예, 그 다음에 이제 그 어디야? 그 해운대하고 연결한 다리는 뭔 다리라나? 그것도 그 톨비 비싸고 한 번 가에 1,000원입니다, 1,000원. 예? 이게 다 왜 이렇게 비싼 거예요, 이용료가? BTO 방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택시 타면은 그 요금은 전부 다 뭐야? 추가로 더 내야 되는 거예요. 그거 알고 부산에 가시기 바래요. 그러니까 부산 가면은 제일 좋은 게 웬만하면 전철 타고 버스 타는 게 제일 상책이죠. 만약에 택시 타고 그러면은 만약 북항대교, 남항대교 이렇게 지나가면 그만큼 전부 다 뭐야? 돈 들어가는 얘기니까.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BTL이에요. 빌드. 나왔죠? 빌드가 뭐야? 건설. 민간 자금으로 건설한다 이거예요. 공공시설을. 또는 사회 기반 시설을. 그다음에 완공 시점에 소유권을 뭐야? 이전한다. 소유권 이전. 그래서 뭐가 나와? 이전. 그러니까 뭐야? 트랜스퍼. BT. 그런데 사업 시행자에게 일정 기간에 시설 관리 운영권을 인정하되, 이거 잘 보셔야 돼요. 그러면 운영권은 오퍼레이트잖아요. 운영권을 인정하되 그 시설을 정부가 협약해서 정한 기간 동안 임차하여, 여기 중요한 말이 뭐야? 임차, 리스예요, 리스. 그래서 L이 리스, 임차예요. 그래서 B, 빌드, 건설. 그 다음에 뭐야? T, 트랜스퍼, 소유권 이전. 그 다음에 리스, 임차입니다. 임차하여 사용식하는 방식이다. 이게 돼 있죠? 그리고 당연히 그러면 이제 임차를 했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임대료를 지급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업 시행자는 이제 뭐예요? 민간 자본을 댄 자는 임대료 받아서 어떻게 해야 돼요? 이 공사비를 빼먹는 방식이 바로 이 BTL 방식이에요. 그럼 BTL 방식은 누가 하느냐? 여기 보면 사업 시행자가 시설의 최종 수요자에게 사용료를 직접 부과하기가 어려운 경우예요. 이게 뭐냐? BTO하고 좀 다르죠? 바로 가장 중요한 뭐야? 학교예요. 학교는 이거는 BTO 방식으로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느냐? BTO 방식으로 한다는 건 이용료를 징수해야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민간 자본을 댄 자가. 근데 만약에 학교를 만약 BTO 방식으로 한다. 그럼 이제 민간 자금을 댄 자가 보안관 아저씨한테 작업을 시켜야 돼. 그래서 애들이 들어올 때마다 100원씩 받으시오. 이렇게. 말도 안 되잖아. 선생님한테는 들어올 때마다 500원을 받고 학부형한테는 1,000원을 받아라. 뭐 이런 식으로. 뭐 대도 않는 소리죠. 그래서 이제 요즘 학교들은 대부분 다 무슨 방식이에요? BTL 방식이에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이런 얘기예요. 자, 요즘 초등학교, 특히 초등학교들 학교를 어떻게 이제 하냐? BTL 방식인데 이제 교육청이죠. 교육청에서 이제 입찰 공고를 냅니다. 학교를 BTL 방식으로 하려 한다. 그럼 입찰하시오. 그러면 이제 민간 자본을 댄 자가 민간 자본이죠. 민간 자금으로 요자가 자금이죠. 이 자가 만약에 낙찰이 됐다. 그러면 이제 여기 라지 A라 합시다. 라지 A가 교육청하고 BTL 계약을 맺는 거예요. 민간 자본을 들여서 요거는 뭐야? 건설을 합니다. 여기 뭐야? B, 빌드.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준공이 돼요. 건물이 준공이 돼요. 준공이 되면 뭐야? 요 소유권을 학교라는 요 소유권을 교육청에 이전합니다. 교육청에 이전. 그래서 뭐라 그래요? T, 트랜스퍼. 이전을 해요. 그럼 소유자가 누가 돼요? 교육청이 소유자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이제 이루어지는 거냐? 이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이거예요. 이 다음에 이 민간 자본을 댄 자에게 라지 A가 민간 자본을 댔죠. 이 자에게 운영권을 주는 거예요. 운영권을 줍니다. 너 30년 동안 운영해. 이렇게. 그래서 너 공사비 빼먹어. 근데 운영권을 받아서 하려고 그러니까 학교에서 어떻게 이용료를 징수할 수가 없잖아요.
애들이나 학부형이나 선생님들한테 어떻게 그 징수해요? 못 하잖아요. 그렇죠? 운영 못 한단 말이지. 어떻게 운영을 하느냐 이거예요. 시설 이용료를 징수할 수 없는데. 그러니까 알았어. 너 못하지? 너 30년 동안 운영권 있지? 그러면 교육청이 30년 동안 임차할게. 내가 교육청 임차할게, 내가. 네가 임차인이고 네가 임대인 되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30년 동안 임차를 했으니까, 교육청에 학교를 임차했으니까, 이게 설명 잘 들으셔야 돼, 이거. 헷갈립니다, 이거. 임차를 했으니까, 결국 운영권에다가 뭘 준 거예요? 임차권까지 준 거예요, 임차권. 요 임차권까지 이걸 줬어요. 그러니까 요 임차권에 의해서 30년 동안 이 라지 A에게 교육청 뭘 줘야 돼요? 임대료를 줘야 돼요. 임대료. 그래서 이걸 뭐라 그래요? 리스. 그래서 L, BT, 그래서 B, T, L 이거는. 그래서 이제 BTO하고 BTL은 다른 건데 수험생 입장에서 엄청 헷갈린가 봐요, 이거. 다시 할게요. 아이고, 참 어렵습니다. 이 공인중개사 되는 과정이 이렇게 험난합니다, 여러분. 근데 이제 험난하지만 대신 시사상식은 넓어져요. 그래서 이제 여기 관심이 있는 분들은 그냥, 그렇구나, 이렇게 되는데, 혹시 없었던 분이라면,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이제 시험 공부 하셔야 되니까요. 자, 이제 학교 같은 경우에요. 학교 초등학교입니다. 그러면 이제 교육청이, BTL 계약을 맺어요. 그럼 민간 자본을 대는 자가 라지 A입니다. 자기의 자금으로 학교를 건설해요. 준공됩니다. 그러면 준공되면 건설, B, build. 준공된 학교를 교육청이 이전합니다. 소유권 이전, 트랜스퍼, B, T, 소유권 이전. 그런데 일단 30년 동안 운영권을 줘요. 이 민간 자본을 댄 자에게. 자, 교육청이. 그런데 여기서 운영권을 행사할 수가 없어요. 이용료 징수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자에게 임차권을 준 거예요. 임차권을 주고 그러면 교육청이 이거를 임차하는 꼴이 되는 거죠. 그래서 30년 동안 임대료를 어떻게 교육청이 지급을 해서 이 라지 A, 민간 자금을 댄 자가 공사비 빼내는 거죠. 이게 BTL 방식이고, BTO는 이게 아니에요. BTO는 어떻게 되죠? 자, 다시. BTO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결국 민간 자본을 댄 자가 빌드. 자, 도로 또는 전철 이런 것들을 건설합니다. 자기 자금으로. 그 다음에 준공이 되면 소유권 이전, 트랜스퍼. 그래서 국가나 지자체에 소유권 이전하고, 그 다음에 그 민간 자금을 댄 자가 일정 기간 동안 운영권을 획득하는 거예요. 오퍼레이트. 그래서 시설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죠. 그러니까 뭐가 돼요? 고속도로 톨비, 경전철, 요금, 인천대교 톨비 이렇게 돈을 받아내서 사업하는 거죠. 그래서 BTO와 BT를 구별을 하셔야 될 겁니다. 알았죠? 자, 해서 잠시 쉬었다 오겠습니다.